포항의 해안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그 아름다움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더욱 빛납니다. 이곳의 해녀들은 대대로 이어져 온 특별한 민속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딸이라 불리는 해녀들은 일찍이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온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탁월한 잠수 능력으로 바닥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해녀들에게 바다는 때로는 풍요로움의 원천이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로부터 포항 해녀들 사이에서는 바다 여신이라고 불리는 신령이 신앙 위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다 여신은 해녀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존재로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녀들은 바다에 나서기 전 정성을 다해 여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가족과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매년 음력 3월 3일에 열리는 해녀 축제는 바다 여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해녀들이 참여하는 제물 바치기 의식이었습니다. 해녀들은 이 의식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장신구와 바다에서 채취한 다양한 해산물을 바다에 바쳤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노름품에 자신들의 기도와 바람을 담아 건네며 여신의 가호가 내리기를 염원했습니다. 포항 해녀들의 신앙은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해녀들은 서로를 바다 자매라 부르며 깊은 유대를 나누었습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돌봐주며 자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바다의 자원을 관리하고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바다 생활의 지혜와 함께 우세히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포항의 해녀들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바다 여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바다에서의 작업이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해녀의 삶은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포항 해안가의 바다 여신 신앙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해녀들은 미래 세대에게 그들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바다와의 깊은 유대를 전해주기 위해 오늘도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렇듯 포항 지역의 해녀 신앙은 그저 바다에 대한 경배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바다의 무한한 깊이만큼이나 깊고 풍성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정읍이라는 고장에는 오늘날도 전해지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 사람들과 한 그루의 소나무에 관한 것이다. 마을의 중심에는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이 소나무는 나이가 무려 수백 년에 달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를 신령한 존재로 받들었다. 그들은 이 소나무를 신목이라고 불렀고 매년 음력 1월이 되면 온 마을 사람이 모여 풍성한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소망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 신목 밑에 자리를 잡고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마을을 지키는 신령의 전원자라 믿어졌다. 마을 아이들은 그가 들려주는 소나무 신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것은 일종의 교육이자 누리이며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다. 할아버지에 따르면 소나무 신령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지켜주는 존재로 이를 바르게 모시고 경외할 때 마을은 평화와 번영이 유지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어느 해 새로운 젊은 이장이 취임하며 마을의 풍습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런 낡고 근거 없는 믿음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소나무에 대한 제사를 폐지하여 그 비용을 마을의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장의 결정을 따랐지만 다른 주민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결국 작은 마을은 이 문제로 갈라지게 되었고 소나무 신령을 모시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았다. 그러던 중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 하늘은 몇 개월째 비를 뿌리지 않았으며 논과 밭은 갈라져갔고 사람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졌다. 동네 어르신들은 이는 저주받은 땅이라기보다는 신령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이장은 자신의 결정이 경솔했음을 후회하며 소나무 신령에 대해 그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소나무 앞에 모여들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애도의 뜻을 담아온 정성을 다해 다시 제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소나무 앞에서 다시는 그들의 전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노라 맹세하고 신령에게 마을의 안녕을 다시 청원했다. 이상하리만큼 그날 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놀랐고 하늘의 축복이라 믿으며 새벽까지 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후로 마을은 다시 풍작을 이루었으며 가뭄과 흉년은 찾아오지 않았다. 젊은 이장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전통과 마을 사람들의 지혜를 존중하게 되었고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했다. 그 이후로 정읍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1월이 되면 신목 앞에 모였다. 그들은 단순히 신령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전통을 존중하며 그들의 뿌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소나무 신령과 관련된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지금도 마을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의 한 작은 마을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기암괴석들이 즐비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유독 큰 바위 하나를 도깨비 바위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에 대한 신비롭고도 오싹한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농부가 밤 늦게까지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농부는 저녁 식사에 다다를 시간이 되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라, 이상하게도 평소엔 평범하게 그지없던 도깨비 바위가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점점 바위의 형체가 또렷해지면서 그 위에 무언가가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겨냈고 농부는 조심스럽게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바위 위에서는 옛 우화에서나 나올 법한 도깨비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깨비들은 한데 모여 장난치듯이 빙글빙글 돌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크고 작은 불빛들을 양손에 쥐고 있었고 그 빛이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놀라움에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농부의 존재를 알아챘고 한 도깨비가 농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간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겁먹지 마시오. 오히려 우리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소. 도깨비의 따뜻한 목소리에 농부는 안심했고 도깨비들이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깨비는 농부에게 창고 뒤편에 묻힌 보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달이 가득 찬 밤, 우리 도깨비들은 마을의 행복을 위해 이 보물을 여기에 숨겼소. 당신에게 이 보물을 나눠줄 테니 나머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쓰시오. 농부는 이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도깨비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서 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농부는 자신의 창고 뒤편을 파보기로 했고 놀랍게도 진짜로 오래된 항아리들이 여러 개 묻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값진 동전들과 금은 모화들이 가득했습니다. 농부는 도깨비들과의 약속대로 보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고 이는 결국 마을 전체에 풍요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 이야기는 영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가끔 도깨비 바위를 찾아와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깨비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힘이 깃든 장소로 여겨지며 밤하늘의 달빛 아래서 든든한 수호신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조용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수호의 숲이라고 불리며 오래전부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여러 전설과 신앙의 중심지였다. 숲의 중심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신령한 존재라고 믿었다. 나무의 키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줄기는 성인 세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감쌀 수 있을 정도로 굵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연두색 새싹으로 가득 찼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고 가을이 오면 황금색 단풍으로 숲 전체를 물들였다. 마을의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옥나무라 불렀고 옥나무의 수호신 수호령 이 숲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옥나무 앞에서 제례를 올리며 수호령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했다. 노인들은 수호령이 마을 사람들을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강한 태풍이나 폭우가 영주 마을을 덮칠 때면 다른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더라도 마을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수호령의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의 한 젊은이가 외지에서 돌아왔다. 그는 옛 전설과 신앙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며 숲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다. 그는 숲속의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 산책길을 만들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으나 젊은이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사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나무 주변을 파헤치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지만 갑자기 지진이 난 듯 땅이 흔들리며 사람들이 놀라자며 흩어졌다. 이어서 나무의 가지가 움직이더니 한 개가 서서히 피어올라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을 안겼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령이 분노하였다고 확신하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젊은이는 그날 밤 숲으로 혼자 향했다. 그는 수호령에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자 했다. 나무 앞에 다다라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빌고 마을의 전통과 신앙을 다시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순간 숲속의 안개가 걷히고 은은한 달빛이 나무를 비췄다. 이후로 젊은이는 마을의 문화와 전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외부 세계의 발전은 마을의 자연과 조화를 이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수호령의 뜻을 받들어 마을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많은 이에게 숲의 아름다움과 전설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주 마을은 평온한 나날을 이어가며 사람들은 깊고 신비로운 수호의 숲을 통해 옛 전통의 지혜와 자연 의경이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매년 새해 첫날에는 빠짐없이 옥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수호령의 축복하에 마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